수학 경시대회 2회입니다. 6학년 월말 평가 2회. 단위를 이제 바꾸는 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미터랑 센치랑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100배 관계이기 때문에, 미터가 센치로 될 때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작아지면, 그때의 숫자는 커지고, 거꾸로 단위가 커지면, 그때의 숫자는 작아진다. 즉, 요 100배씩 작아지고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제곱이니까 3번. 미터가 이제 3번 변화되면 되는데, 그러면 센치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이 100배 관계니까 이 단위가 작아졌으니까 숫자는 커져야 돼요. 그 1에다가 2번 곱하고, 2번 곱하고, 2번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0이 6개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되겠습니다. 됐죠?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정육면체의 이제 건널비를 구하려고 한다.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제 면이 일단 6개 있다. 그러니까 한 면의 넓이는 7 곱하기 7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된다? 7, 7에 49 곱하기 6이니까, 6, 9, 54, 그 다음에 6, 4, 24, 240. 그럼 어떻게 돼요? 294가 되겠습니다. 됐죠? 294. 7, 7, 294. 역시 정육면체인데 한 면의 넓이가 9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네모라는 게 7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건널비는 어떻게 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7, 7에 49라는 게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 4, 24, 240에 6, 9, 54. 좀 아까랑 똑같네. 그치? 294가 되겠습니다. 정육면체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 정육면체니까 여기 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7이기 때문에 부피는 밑넓이, 77에 49에 요 높이까지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한 요 값이 되는데, 77에 49 먼저 하고 7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7, 9, 63, 그 다음에 7, 4, 28. 계산해주면은 343이 되겠습니다. 343 세제곱센티미터. 5번은 저기 1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번. 부피로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물건을 써라. 부피를 세제곱센티미터. 그럼 보면 이제 센티미터 단위가 센치가 보통 1cm가 요만큼이거든. 1cm가. 맞죠? 그러면은 이게 부피를 요 센치 단위로 하려면 좀 작다는 거지. 화장실, 욕조. 물론 얘가 그나마 좀 작은데 수영장 체육관이 엄청 크단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일단 얘네들은 센치로 나타내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져. 그래서 센치로 나타내는 것은 텀블러가 제일 적당합니다. 이해됐죠? 욕조도 아니야. 욕조도 센치로 나타내기에는 좀 커요. 두 밑면과 옆면의 합을 이용해서 밑면 두 개에 여기 옆면은 뭐냐면 이렇게 쫙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되는데 사실 면이 두 개 있죠. 옆면 두 개에 밑면 하여튼 서로 종류가 다른 이런 면. 그러니까 얘랑 똑같고 이거랑 같은 그 면을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 옆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긴 거, 여기 짧은 거라고 하면은 여기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요. 그 다음에 그 높이는 5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자. 이게 옆면이야, 옆면. 옆면. 말하자면 옆면들이죠.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6, 4, 24. 오케이?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의 합. 방금 전에 구하면 되니까. 4, 6, 4, 6이니까 여기 20이 되겠습니다. 그 20 곱하기 5니까 10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건널비라고 하면 일단 24가 두 개 있고, 옆면의 넓이가 100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14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세은이 진호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더 넓은지. 상자의 건널비가 얼마나 더 넓은지 그 차이를 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봐. 그럼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밑넓이 2개, 옆넓이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넓이 어떻게 돼요? 밑넓이. 보여지는 것처럼 밑넓이니까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3이니까 15 곱하기 3 어떻게 돼요?
45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되죠? 3, 3, 38, 24, 54가 되겠습니다. 맞죠? 옆넓이의 합, 자, 옆넓이의 합,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일단, 자, 얘네들을 쫙 풀면 어떻게 돼? 밑면의 둘레만큼 이렇게 쫙 풀려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15 더하기 3 더하기 다시 15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맞죠? 높이는 15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은 15와 15, 자 30이 되고 3과 3 어떻게 돼? 6이 됩니다. 그래서 36이 되는 거야. 됐죠? 36 곱하기 15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36 곱하기 15, 36 곱하기 15. 자, 정리를 하면은 36이 10개 360 더하기 36이 5개. 그럼 일단 30이 5개, 150에다가 6이 5개, 6, 5, 30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기다 40을 떼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400이 되면서 40을 뗐으니까 110이 되고 30을 여기다 주면 1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540으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옆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해? 똑같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9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18, 3, 뒤에 또 18, 3, 이렇게 돼. 그럼 18 더하기 3 더하기 18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가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개 하면 어떻게 돼? 21. 그럼 여기 21이 되고, 2를 더하면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9니까 어떻게 해? 18에다가 9, 4, 36, 360, 37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8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겉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이 준비를 했습니다. 밑넓이의 옆넓이의 합 각각 구해놨어. 자, 그럼 어디가 더 넓은가? 지금 보면 밑넓이의 차이 하여튼 더해봐 두 개를 어쨌든. 자,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겉넓이를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자, 밑넓이 두 개니까 45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의 합 540을 더하면 되시고, 여기는 밑넓이 54 있잖아, 그치? 그거 일단 위아래로 두 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옆넓이의 합 378을 더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서 보면 되는데, 얘가 그러면 90이 되고, 그러면 정리하면은 600에 30이 되겠습니다. 맞니? 600에 30. 됐죠? 얘를 하면 어때? 108이 되고, 일단 108이고, 100을 더해주면 이게 40이 되면서, 400이 되면서, 8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8에다가 얘가 6이 되겠습니다. 486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넓냐면 세은이 쪽이 더 넓은 거야, 일단은. 맞죠? 그럼 진우가 이건 틀렸고, 같습니다. 이거 틀린 거야. 그 세은이가 넓은데, 차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게 되겠죠? 맞지? 야, 여기다가 144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면서 1 올라가니까 3이 나오고 또 1이 올라가서 6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차이, 자, 630하고 이 486의 차이가 144니까 2번의 얘기가 맞겠습니다. 이해됐죠? 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사이의 관계를 잘못 나타내는 것을 찾아라. 자, 단위가 커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만약에 단위가 작아졌어. 미터랑 센치랑 100배 관계니까 요게 세 번에 고쳐갖고 1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럼 공이 6개인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미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2.4 하고 미터가 이제 어때? 자, 100을 3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세제곱미터가 세제곱 센치가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둘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240이 되고, 맞죠? 여기다가 0을 4개를 붙이면 되니까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확인해 보니까 24에다가 0이 5개가 붙으면 되니까 얘도 옳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0.45에다가 이제 미터에서 센치로 갈 거니까 곱하기 100을 곱한 후에 세제곱 센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45가 되고 뒤에는 0이 4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45에다가 0 4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하면은, 자, 봐봐. 미터에서, 자, 봐봐. 미터에서 센치로 작아져요. 그럼 숫자가 커져야 되는데 숫자가 작아졌죠? 아,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미터에서 이렇게 가니까 숫자가 커져야 돼. 그렇다면 5.44에다가 곱하기 일단 100,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한 후에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544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0이 4개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544에 0 4개.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잘못 나타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의 부피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자, 부피의 차이니까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근데 단위를 좀 봐야 돼. 그리고 단위를 이렇게 미터, 세제곱미터로 나타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1.5m가 되고 얘는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8m가 되고 100으로 나누면 6m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16 곱하기 4니까 어떻게 돼요? 4 4, 64 64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1.5 곱하기 8 곱하기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두 개를 먼저 곱하면 8 1은 8, 8, 5, 40이니까 어떻게 돼? 8 1은 8, 8, 5, 40 그러면 120인데 점 하나 붙이면 12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6이니까 어떻게 돼요? 6 1은 6, 6, 12, 72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요 차이를 얘기해 보면 그 차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6 더해주고 2를 더해주니까 8 세제곱미터의 부피차가 생기겠습니다. 이해됐죠? 나가 8 세제곱미터 더 큽니다. 자, 오른쪽 싹기나무의 부피는 왼쪽. 자,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죠, 맞지? 몇 배이냐? 그럼 요게 몇 배이냐? 몇 배이냐? K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뭐 네모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 배냐? 요게 바로 네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개수로 한번 따져보자. 일단 요거 몇 개예요? 몇 개? 왜냐면 여기 싹기나무 하나가 싹기나무 한 개가 부피로는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를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몇 개? 3개, 3개, 2개. 몇 개요? 3, 3, 9, 9, 28. 1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개가 되고 여기는 3, 3, 3. 여기 9개네. 근데 여기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 9, 54에다가 곱하기 4니까 몇 개요? 4, 5, 20, 4, 4, 16. 216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8개에다가 뭘 곱해주면은 얘가 216개가 되는가? 이게 바로 그 부피의 배수 관계인데,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곱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네모라는 건 무엇이다? 큰 수 216을 18로 나눈 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2로 나눠보면은 2, 9, 18. 2로 나누면 1은이 2, 0, 0, 2, 8에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9로 나눠지거든? 자, 어떻게 돼요? 9, 1은 9, 9, 28.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네모는 어떻게 돼요? 12가 되니까 요거는 몇 배다? 12배가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모서리 길이가 3인 싹기나무.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부피는 몇인가? 자, 봐봐. 요 하나의 싹기나무의 부피는 밑넓이 3 곱하기 3에 높이가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27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건데,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3개, 3개예요. 그치? 6개라는 거죠. 그럼 부피라는 건 하나의 부피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6, 22, 120에다가 6, 7에 42. 즉 어떻게 되냐면 162 다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싹기나무는 하나의 부피를 구한 후에 그러한 똑같이 생긴 싹기나무가 몇 개 있냐, 하나의 부피와 그것의 개수를 이용해서 전체 부피를 찾을 수가 있다. 뭐가? 싹기나무의 부피를 말했습니다. 자, 부피가 작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그러면 쭉 보니까 그 단위를 우리가 그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근데 숫자가 큰 것보다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미터로 바꿀 때는 그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5m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 100으로 나눠주는데 3번 나눠줘야 돼. 100 나눠주고 100 나눠주고 100을 나눠주니까 여기 2.8이 되겠습니다. 2.8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여긴 다 미터가 됐으니까 어때? 직육면체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2 곱하기 1.5 곱하기 0.8.
물론 미터를 3번 곱했어. 자, 그러면 2랑 얘 곱하면은 이게 3이 되고, 곱하기 0.8이니까 이거는 38이 24, 2.4가 되는데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됐고, 여기 되어 있고, 정육면체니까 이거를 곱해야 되겠죠. 그쵸? 정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1.5를 3번 곱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요게 좀 문제네.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15, 15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15, 15 곱하면은 5, 25, 2 올라가고 5, 1은 5, 7. 그 다음에 1, 5. 그래서 225가 되고, 또 이제 15를 곱해봐. 그럼 5, 25, 2 올라가고 5, 20, 2 올라가고, 아니 2가 되고 1 올라가면 어때요? 5, 20. 그러면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2, 5. 자,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3, 3, 7, 5. 자, 여기 점 3개 찍어주면은 3.375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은 순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맨 앞에 요거를 좀 보잔 말이야. 이렇게. 그럼 작은 순서니까 누가 제일 작아요? 2.8, 2.4니까 리을이 제일 작고, 맞죠? 그 다음에 2단위, 그 다음에 디귿이 작고, 그 다음에 3단위로 봤을 때 이제 기억이 오면 되고, 마지막이 니은이 오면 되겠습니다. 맞지? 라다 가나 이렇게 보면 돼. 라다 가나, 라다 가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똑같은 직립면체, 자, 3개를 쌓기나무랑 비슷한 거죠. 이어서 붙여서 새로운 직립면체 만들었다. 새로 만든 직립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자, 직육면체 건널비이기 때문에 밑넓이 2개, 밑넓이 2개, 옆넓이의 합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밑넓이 2개, 자, 옆넓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단위는 바꿀 필요 없고, 자, 밑넓이는 어떻게 구해? 1번. 밑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주어져 있는 요게 10이니까 요거 3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30 곱하기 12 하면 되고, 자, 옆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죠? 옆넓이의 합. 자, 직사각처럼 생겼고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이라고 했으니 30 더하기 10인데 그게 또 있단 말이에요. 2배 됐나요? 그러면 42가 되고 42의 2배니까 어떻게 돼? 8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니? 그럼 옆넓이를 구하면 84 곱하기 8인데 88에 64, 640에 84, 32. 그러면 67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를 더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면 36, 360이 돼요. 맞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3번 해가지고 얘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360 2개 있어야 되니까 720에 옆넓이의 합 672를 더하면 일단은 얘랑 더하면 1300이 되고 20과 70이니까 92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림 이런 게 없으니까 1392 세제곱, 아니 옆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됐죠? 139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상자 3개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한다. 자, 다음 중 면끼리 직접 맞대었을 때, 자, 면끼리 마주 되었을 때 부피를 비교할 수 있으려면 면이 똑같이 생겨야 돼요. 맞지? 비교할 수 있는 상자와 없는 상자를 이렇게 나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으려면은 면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봐봐. 다 여기는 5, 5 이런 면밖에 없죠. 이쪽을 와보니까 어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이 둘도 비교가 안 돼요. 이 뭐야? 니은이 들어가서 니은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간 거 어딨죠? 여기 있네. 여기 기억, 니은 비교 안 되고 니은 디귿 비교 안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일 것 같은데, 그럼 비교가 되는 거는, 자, 보자. 여기 64 어디 있나요? 아, 여기 64 있네, 64. 맞죠? 64. 이 면을 2개를 갖다 붙이면은 딱 들어맞으니까 높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5랑 7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가 더 넓단 말이야. 비교되죠? 기억 디귿은 비교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64 말고 45 없나? 45 여기는 당연히 없고 45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그럼 요건 뭐야? 앞에 있는 거는 65잖아 그치? 65 65 여기 없어요? 없잖아 그치?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건 64 밖에 없어. 64 이해됐죠? 64가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어때?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직립면체의 건널비는 이겁니다. 그러면 직립면체의 건널비는 이렇게 전개도의 넓이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랑 얘랑 마주 보니까 똑같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기가 4고 접었을 때 이렇게 4가 돼야 되고 여기 4니까 여기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6이니까 또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 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넓이를 좀 구해주면 건널비라는 게 228이라면 자 밑넓이 2개 자, 밑넓이가 2개 이제 옆넓이로 건널비를 찾는 건데 이해됐죠? 밑넓이는 어떻게 돼? 24니까 24 곱하기 2 옆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64, 64니까 20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네모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48이 되고 그럼 결국 228에서 48을 빼주면 얘는 네모의 20을 곱한 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48을 빼주면은 88 지워지고 요게 18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네모라는 것은 180 나누기 20이라는 수가 되니까 298 그래서 9개 자,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9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모가 9니까 이 직립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접어서 만든 직립면체를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잘 봐. 접어서 만들었어 직립면체를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자 밑면이 여기는 6이라고 하고 4라고 하면은 높이가 9가 돼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셋 여기 안 보이는데 넷 맞지? 자 그럼 4는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자 둘 셋 안 보이는데 넷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높이는 어때요? 하나 둘 셋 안 보이는데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과 4와 9가 각각 4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면 19가 4개 있다. 곱하면 4, 1은 4, 4, 9, 36 그래서 얼마가 된다? 76cm가 된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한 문제에 2개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두 직립면체의 부피가 같을 때 자, 나의 건널비는 몇이냐 이거죠. 그럼 일단 부피가 같으니까 부피를 좀 구해보자. 그럼 건널비 구하려면 여기를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7 곱하기 10 밑넓이에다가 2를 곱한 것이 네모 곱하기 5에다가 자, 높이 7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얘네들을 좀 보면 봐봐. 7 곱하기 7 곱하기니까 7 곱하기 전의 수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어. 10 곱하기 2는 네모 곱하기 5랑 같으니까 이건 계산이 부담이 없잖아. 20으로 하면은 네모는 무엇이 된다? 이게 5로 이제 나눈 수니까 네모는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 4를 구했으니까 4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건널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잘 봐요. 나의 건널비는 일단 자 밑넓이 2개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의 합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4, 5, 20이야. 자, 20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옆넓이는 일단 그 옆넓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여긴 7이 되고 자 밑넓이에 요 둘레 있잖아 둘레 요거를 쫙 펼친 거야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 여기 어떻게 돼요? 4, 5 마찬가지로 또 4,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4, 5, 4, 5 하니까 9, 2, 18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옆넓이는 일단 18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곱하면은 얘가 70에다가 7, 8에 56이 되고 그럼 더하면은 1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요거 40에다가 126이니까 전체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166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이제 3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그러니까 쌓기나무죠.
그럼 이제 하나에 이제 건널비가 넓은 것부터, 그러면 자, 보면 이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쌓기나무가 8개 있죠? 요거 몇 개 있어? 4개 4개니까 8개 있습니다. 얘도 4개 4개니까 8개야. 그렇다면 얘네들의 공통은 뭐냐면 부피가 똑같다는 거야. 부피가 같다. 자, 요런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 건널비 비교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쌓기나무와 관련된 이 부피가 같은 상황에 이런 도형에서 건널비가 이제 작아지고 커지는 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잘 봐. 이걸 갖다가 반을 접어. 그럼 어떻게 돼?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고 위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 여기 반 속에 여기 있죠? 이 녀석 있지? 얘랑 여기 밑에 얘가 어때? 요 사이로 숨어버려요. 요 사이로. 이해됐죠? 붙이는 과정에서 겉에 있었던 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가는 중에 야,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건널비라는 것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 위쪽으로 그 쌓기나무를 8개를 쫙 쌓아 놓은 곳을 4개 4개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버리면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8층으로 쌓은 것보다 4층씩 2개로 해갖고 붙인 거의 건널비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요것도 반으로 잘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앞에 거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이게 건널비 여기 안쪽에 요만큼이 또 안으로 숨잖아. 건널비가 또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니? 건널비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직접 물론 건널비를 찾아도 되겠지만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계산이 좀 걸리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계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일단 넓은 것부터니까 제일 넓은 게 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서 한 번 접었을 때가 가가 되는 것이고, 가에서 한 번 더 접은 게 다가 되니까 나가다 순서로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가다. 그래서 18번에 3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직육면체 안에 있는 색칠한 입체도형의 부피가 792 세제곱센치다. 자, 요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은 자연수다. 그 다음에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자, 792. 자, 792를 좀 쓸 건데, 자, 이거는 여기 삼각 기둥이니까 이게 뭐야? 기억과 니은 삼각형. 기억 곱하기 니은 해준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나누기 2를 해준 후 여기 22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약분을 해주면 얘가 1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위해서 기억 곱하기 니은이라는 수는 790이라는 큰 수를 11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돼요. 나누면 792를 11로 나누면 일단 7개가 들어가고 7722, 그러니까 2개 72개가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단 기억이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이거 72를 만드는 그 두 수를 생각했을 때 98에 72 여기부터 생각할 수 있잖아. 10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89, 7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리가 쭉 가보면은 89, 72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6,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뭐 7은 안 되고 6 곱하기 6, 1은 6, 6, 2, 12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쨌든 맞지? 근데 어쨌든 두 개는 1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기억보다, 자, 어때? 기억이 이제 요거에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10보다 작으면서 이걸 만들어주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면, 자, 기억은 9였고 니은은 무엇이다? 8이었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삼각 기둥이니까 삼각형의 그 넓이 곱하기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데, 좀 아까 했잖아, 그치? 5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2 빼먹지 말고 삼각형에다가 그게 12장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계산이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6이 되고, 맞지? 그래서 하면은 요거 6, 5, 30. 자, 30에다가 나머지 3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90이 되는데, 그 단위가 어때? 센치 곱한 다음에 또 센치를 곱했기 때문에
센치를 3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 단위가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자, 가로가, 자, 40, 그 다음에 세로가 30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에, 자, 요거에 이제 전개도를 그린다. 자, 도화지에 전개도를 그린다. 자, 그러면 이 전개도를 오리고 남은 도화지의 넓이는 몇이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도화지는 어떻게 되죠? 넓이가, 자, 40 곱하기 30, 이거 쉽잖아, 그치? 그럼 4, 3, 12 한 다음에 0, 0, 자, 제곱센치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전개도의 넓이. 물론 이거는 도화지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구해보면 밑넓이 2개 맞지? 그 다음에 옆넓이 하나. 그러니까 옆넓이의 합이니까 옆넓이들 맞죠?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86에 48, 이것이 2개 있고 플러스 옆넓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3이야. 됐죠? 가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인데 여기는 86, 8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옆넓이 이렇게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86, 86이니까 이거는 14, 14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8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는 28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옆넓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자, 96이 되는 것이고 얘는 3이 6, 60에다가 38이 24, 84가 되겠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를 여기다 채워놓으면 100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에다가 8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남은 도화지는 몇이냐? 요거거든. 그치? 오리고 남은 도화지. 자, 도화지에서 전개도를 오리고 남은 그 넓이는 얼마냐? 이거니까 일단 전체 1200에서 전개도가 180이니까 180을 오린 다음에 나머지는 1000에다가 20이 남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떡집에서 틀에 쌀가루를 넣고 쪄서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백설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백설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선을 따라서 밑면과 수직으로 잘랐다. 그러니까 잘랐으니까 자르면 밑면과 수직으로 자르면 뒤에서 이러한 단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면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분리하면은 어떻게 돼? 요런 게 이제 곱하기 2배씩 나온다. 건널비로 추가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자,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르기 전에 건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른 후에 건널비가 몇 늘어나는가 이거거든. 그럼 자, 생각해보자. 자르기 전에 그 건널비는,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건널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걸 갖다가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른 후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 자른 후의, 자, 건널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를 때마다 요게 늘어나는 거예요. 까만 녀석이. 그러면 일단 얘에다가 더하기 까만 녀석이 늘어나는데, 자, 요 까만 녀석을 뭐로 할까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세모가 몇 개 늘어나냐면 한 번 자를 때마다 어떻게 돼? 한 번 자르면 예를 들면 이거야. 한 번 잘랐다 쳐봐. 이런 그림이 있어. 그리고 잘랐어. 이렇게. 그럼 얘를 분리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은 녀석이 2개 생긴단 말이야. 요거 하나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녀석이 있는데 요 안쪽으로니까 요게 또 하나 추가된단 말이야. 이게 추가되는 거야. 추가. 됐죠? 건널비에서. 왜?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있는 거. 그치? 추가 안 됐잖아. 앞에 추가 안 됐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건널비가 있고 안쪽에 숨어있던 게 나온다 이거야. 안쪽에 숨어있던 거 있지? 요거 있잖아. 안쪽에 숨어있던 거.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자를 때 1회 자르면 자, 건널비가 어떻게 돼? 건널비는 플러스 2개의 세모가 플러스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됐니? 근데 몇 번 잘랐어? 한 번, 2번, 3번. 맞지? 그 다음에 가로에서도 4번, 5번, 6번.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게 6번 잘랐단 말이야. 6회 잘랐기 때문에
건널비는 얼마만큼 추가되는 거야? 두 개의 삼각형에다가 또 6배만큼 추가되니까 전체 어떻게 되는 거야? 12개의 삼각형이 추가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은 여기 이거예요. 결국 밑변 50에 높이 8 그럼 요게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삼각형은 어떻게 50 곱하기 8로 구할 수 있으니까 5, 8에 40 400제곱센치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삼각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지금 이거잖아. 요거잖아, 결국. 이게 왜 x가 나왔죠? 근데 그치. 여기서 몇 개냐?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만큼 삼각형은 12개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큼 늘어나니까 이 지금 색칠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세모가 400이니까 그게 12개만큼 늘어나. 그럼 400 곱하기 얼마예요? 12. 자, 정리하면 4 곱하기 12는 48이고 00 붙여주고 요건 어떻게 돼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처음부터 자세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정리해놓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책을, 자, 가로 세로 이거인, 자, 다 비터죠, 그치? 자, 직면체 모양의, 자, 상자에 빈틈없이 가득 넣었다. 상자에 넣은 책은 모두 몇 권인가? 몇이니까 네모예요. 상자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단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센치를 미터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센치가 미터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 단위가 커졌으니까 숫자는 작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2를 100으로 나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0.02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보다 보면 소수점 계산이 많이 나오니까, 야, 우리 그냥 센치로 바꾸자. 얘는 그냥 냅두고 요 상자를 좀 바꿉시다. 0.56 미터는 뭐가 될까요? 센치로 바뀔 때 100을 곱해주니까 56 센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0.6 미터는 어떻게 바뀐다? 100을 곱하니까 60 센치가 되고, 0.4 미터는 역시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40 센치가 되겠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상자의 부피를 보겠습니다. 상자의 부피. 그럼 상자의 부피라는 것은 일단 얘네 둘을 밑넓이라고 하면은, 자, 56 곱하기 60 한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40을 곱해서 세제곱센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의 부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의 부피. 그럼 자, 여기 세 번째 책의 부피. 책의 부피 역시 이제 밑넓이가, 자, 2 곱하기 14 해준 다음에 여기다 20을 곱하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상자를 가득 채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냐면, 자, 여기서 봐봐. 옆에 공간이 없네. 자, 그러면 상자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상자의 부피가 이건데, 자,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책의 부피가 2 곱하기 14에다가 20을 곱하는데, 이게 몇 권 있어야 되느냐? 여기 네모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책이 곱하기 네모 해주면은 이 부피랑 같아지면 어때? 그때 뭐가 되냐면 책을 갖다가 상자에 빈틈없이 넣은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요 노란색의 위에 있는 저 말이 뭐가 되냐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모를 이제 찾을 거야. 잘 봐. 어차피 단위는 똑같으니까 단위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결국에 어쨌든 네모는 무엇이냐? 어떠한 큰 수가 있어. 56 곱하기 60 곱하기 40이라는 큰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큰 수, 자, 2 곱하기 14와 곱하기 20이라는 큰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수를 나눠주면은 네모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계산 없이 약분을 통해서 얘가 2가 되고 이게 지워진단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2로 이제 또 지우면 얘가 지워져요. 이렇게 됐어요? 약분이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7, 8에 56이니까 7이 14가 되고 7, 8에 56 이렇게 지워지고, 마찬가지로 2 해서 요거 30 이렇게 간단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3, 8에 240 어때? 간단하잖아, 그치? 맞니? 근데 요 네모는 뭐였냐면 모두 몇 권이거든, 그치? 맞죠? 직립면체 모양의 상자에 책을 빈틈없이 넣었을 때의 그 들어가는 상자 권수니까, 책 권수니까 240권 넣으면은 상자를 꽉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면체를 그림과 같이 이제 사각기둥 모양으로 세 방향으로 뚫었다. 사각기둥으로 뻥, 사각기둥으로 뻥, 사각기둥으로 뻥 이렇게 뚫은 거야.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의 부피, 나머지 부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333인 정육면체가 있을 겁니다. 완벽한 333, 333 됐죠? 여기서 뺄 거야. 뭘 빼? 자, 요렇게 위에서 쭉 뚫었잖아. 그럼 요런 게 뭐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1, 1, 여기가 3. 아, 그치. 그렇게 되겠죠? 높이는 3이잖아. 그치? 요걸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또 빼. 앞뒤로 뚫어야 되니까 요런 게 또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1에다가, 여기 높이 1에다가, 여기 이제, 요게 이제 3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는 같은 거야. 됐죠? 부피 계산할 때는 그냥 하나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빼면 돼? 요렇게 좀 이상한 거 있잖아. 자, 보면,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겠죠. 이렇게. 됐죠? 얘가 1, 1, 여기가 3. 요런 거 빼준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빼다가 보니까, 가운데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우리가 이 안쪽에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요런 모양,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의 이 세 개의 공통인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쪽에, 요 안쪽에 있잖아.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뭐야?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자리에 정육면체가 있단 말이야. 자, 그게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 중간에 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니? 요게 껴있단 말이야. 얘도 여기 중간에 껴있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중간에 껴있다고. 얘도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녀석이야.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럼 어쨌든 이게 꽉 차 있었는데 한번 뺐어. 일단 이거를 안에 뺐단 말이야. 뺄 필요 없는 요 까만색, 빨간색이 두 번 더 빠지잖아, 그치? 안에 있는 이 녀석은 한 번만 빼야 돼. 근데 두 번이 더 빠졌단 말이야, 지금 이 과정에서. 맞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냐면 요 녀석을 원래 한 번만 뺐으면 됐으니까 요거 채우잔 말이야. 얘를 1을 몇 개, 두 개를 채워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돼. 이제 잘 봐. 자, 계산하면 맨 앞에 거 얘 어떻게 돼요? 333이니까 27 맞지? 빼기 1에 3이니까 3 빼주고 3 빼주고 3 됐죠? 그 다음에 맨 뒤에 한 번만 빼면 될 거를 세 번 뺐으니까 두 번은 좀 더해주자,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그래서 두 번을 더하는데 그 부피는 1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333이니까 9를 제외하면 얘가, 쏘리, 다시 한번. 자, 그냥 계산합시다. 27에서 339를 빼주면 18이 되고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니까 전체 어떻게 된다? 20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야, 요거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안에 모서리 길이가 이거인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600개의 상자가 필요한데, 그럼 부피 비교를 했을 때 쌓기나무가 20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미터잖아. 요거 미터로 하고, 그럼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20cm니까 20을 자 100으로 나눈 다음에 미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 0.2라고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쌓기나무 요거 하나의 그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0.2니까 0.2 곱하기 0.2 곱하기 0.2. 자, 요거는 결국 0.2를 갖다가 세 번 곱했다.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처럼
이렇게 계산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8에다가 소수점 3개니까 0.128 이렇게 한 다음에 단위는 세제곱 미터가 되겠죠. 세제곱 미터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부피를 비교할 때 요게 0.008 세제곱미터 곱하기 몇 개? 600개로 이 부피가 계산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뭘 통해서? 우리 앞에서 23번인가 거기서 비슷한 거 했단 말이야. 책 넣는 거. 우리 여기서 그거 이제 좀 설명을 했잖아, 그치? 됐죠? 23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 25번이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해보자. 2 곱하기 네모, 자, 곱하기, 자, 1. 그러면 여기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요게 지금 의미상 0.008 곱하기 600, 자, 단위는 세제곱미터랑 같아야 돼. 그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네모를 찾으면은 요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단위가 같으니까 단위 없이 숫자 비교가 된단 말이야. 1을 곱하는 거는 곱하는 만하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자, 여기서 먼저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86에 48. 그 다음에 0 2개 붙였다가, 이제 소수점 3개를 찍어주면은 4.8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 곱하기 네모이기 때문에 결국, 네모라는 것은 4.8을 2등분 하는 걸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가 되고, 그 단위는 여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2.4m가 바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요 밑면의 요 세로의 길이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여기까지 잘 정리해 가지고 시험 볼 때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도록 합시다.